먼저 박진영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막 이런 거 얘기한 가수잖아요. 소리 반 공기 반. 네.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박진영 가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. 이분이 이를테면은 JYP 그렇죠. 이재명 정부의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라고 뽑혔는데 쉽게 말하면 한류 장관이다.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장관급이더라고요. 장관급이죠. 네, 한류 장관. 네. 한류 장관에 박진영 씨가 이제 내정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 인사를 어떻게 보셨어요? 어떻게 보셨어요? 잘 아니 어울립니까? 그 급에 예. 박진영하고 거의 쌍두마차, 삼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. 여럿 있잖아요. 네. 가령 그게 원조였던 SM 엔터테인먼트의 이만수도 이수만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박진영이 거기 발탁이 됐구나. 네. 그다음에 대중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은 꼭 네. 위원장 만들어야 되는 건가? 저는 오히려 위원장 같은 거 만들어서 오히려 뭔가 삐그덕거리게 하고 규제를 하고 또 지원한답시고 뭔가 선별 작업 중에 뭐 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럴까 봐 걱정이 오히려 되는 겁니다. 이런 것일수록 그냥 가만 놔두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민간 쪽에서 이런 활발한 그 K-팝의 그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건데 대중문화 교류위원장을 만든다? 그 밑에 사람들 생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이 45명 위원이 한 4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위원회 길이 구성하는 걸로 보면은 장관들이 이제 당연직으로 거의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외부 위원이 한 절반 들어가고 뭐 이런 형식으로 꾸려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왠지 K-팝이 뜬다 하니까 이재명 정권이 거기다 숟가락 얹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.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? 민간인들이 알아서 어린이 잘하고 있겠는데 여기에 관이 개입하는 순간 반드시 서열화라는 게 생기고 누군가는 블랙리스트 누군가는 화이트리스트 이런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을 누가 받는가 또는 누구는 거기서 서야 되는가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.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정강님이 딱 올려주셨어요. 대중문화를 나라에서 손대는 것은 후진 정책 아닌가요?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바로 그 생각했어요. 이게 박진영이 괜찮으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류를 확산하는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한류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산한다, 교류한다 뭐 이 전략이잖아요. 여기에 국가가 들어가는 거 이게 국가 주도의 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이냐 하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왔는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거의 70년대식 발상이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연예 기획사가 박진영이가 하는 JYP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왜 박진영이 발탁이 됐지? 물론 박진영하고 제가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. 그냥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인사와 발탁 박진영이라는 이 가수는요 되게 개인 철학이 뚜렷하고 하루 일과도 루틴이 아주 철저하고 그래서 모범적인 그런 연예인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히트곡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후배 양성도 열심히 해왔고 그 나름대로 이 연예 그 대중문화라는 건 어떻게 축소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인 생각이 뚜렷한 분인 건 맞더라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 이런 일을 대중문화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말하자면 이게 과연 필요한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떠세요?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6대4 정도로 긍정적인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5대5 정도로 이제 귀가 얇은 편 리얼라인을 했고요. 살짝 디스당한 느낌? 근데 좀 불편한 마음은 있죠. 저는 박진영 씨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이재명 정부에 이제 봉직을 한다는 게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. 아침에 기사 보고.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 때 BTS 막 동원하고 그랬던 문재인 정부 때 그 기억도 나고. 근데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을까. 이게 주도하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정부가 어쨌건 좀 도와주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길도 뚫어주고 그런 역할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아는 이른바 좌파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? 유명한
자신들은 개념 연예인이라고 칭하는 근데 그 부류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. 박진영 씨는 우리가 알기로. 그래서 그런 자기가 어떤 이 정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침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도 사명감으로 누군가는 지금 해야 된다.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마음을 이제 맡았다라고 하더라고요.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사람들을 왜 안 썼냐. 그 하이브의 방시혁이라든가 YG의 양현석 그다음에 SM 뭐 이수만 등등 이분들은 뭐 이런저런 약간의 이제 논란들도 있었고 법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랬었어요. 근데 상대적으로 나이도 좀 이게 젊은 편이고 이 박진영 씨가 그런 점이 이제 고려된 거 아닌가 싶고 이게 이분은 그냥 그 저기 기획사 사장만 했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K-팝이 미국을 처음 뚫을 때 미국에 건너와서 마치 보따리 장수처럼 CD 들고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. 아, 예, 좋아하시는 거 맞네요. 소상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. 박진영 씨는요 저녁에 네. 자기 전에 반드시 양치하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소변을 본대요.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. 그걸 루틴을 지킨다는 그런 인터뷰를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자는 시간도 일정하게 꼭 정해놓고 왜 연예인들은 되게 밤을 꼬박 세우는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좀 불규칙한 생활에 말리기 마련인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새로운 모습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하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K-팝이 성공한 이유는 정부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성공한 맞습니다. 거예요. 오히려 K-팝이 세계에서 확 터졌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이 뭐 뒤에 수상을 했지만 네. 영화는 지속적으로 시위를 해가면서 뭐 스크린 쿼터 지켜라 그다음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라라는 일종의 투쟁 활동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의 이 재원들이 마련이 됐단 말이죠. 네. 세계에서 정부 세금을 털어넣어 갖고 펀드를 조성해서 영화에 투자하는 나라는 몇 나라 없어요.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작은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더 크게 성공한 거는 K-팝이란 말이죠. 그럼 K-팝은 영어로 불렀나요? K-팝도 한국말로 불렀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그 시장 소비자한테 잘 맞췄기 때문에 간 거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들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저도 이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네. 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업무분장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 JYP의 박진영이 최근에 이제 JYP 소속의 가수들, 아티스트들이 다른 3대 기획사보다 조금 뒤처지는 경향이 있기는 했거든요. SM의 뭐 에스파라든지 하이브의 뭐 BTS라든지 뭐 YG의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것보다 마지막 그 최근에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가 트와이스인데 트와이스가 조금 요즘에 다른 3대 기획사 아티스트보다 좀 뒤처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4대 기획사 중에 경쟁자 중 한 명인데 다른 3대 기획사가 봤을 때 어떻게 이걸 바라볼까. 혹시나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획사들이나 소속사들한테 좋지 않은 규제를 만약에 적용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게 JYP한테 적용이 될 만한 규제를 적용할까.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명을 안 하고 이런 걸 자리를 안 만들고 그냥 소속사들이 활동하는데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그냥 정부 차원에서만 점검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이런 자리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평가가 나오게 한다는 것은 매우 좀 불필요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, 네. 저는 뭐 제 예상컨대 세금 뽑아먹는 귀신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된다. 저거가 필요하다. 이런 쿠폰을 뿌려야 된다. 세 빼기 세금 빼먹는 귀신. 이런 자료를 만들면 뭐 회의부터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박진영 대표가. 네. 우리 뭐 할지 회의부터 합시다.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아무튼 그렇죠. 정부의 속성이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. 맞아요. 정부는 지원의 속성보다는 규제의 속성이 훨씬 강한 조직이고 그래서 정부에 여기 뭐 한 45명 50명 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결제 서류 돌릴 거 아닙니까? 또 이 딱 계급이 생기고 결제 서류라는 게 뭐예요? 지원하려는 결제 서류보다 규제하려는 절차 만들고 그거 지키는지 감시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. 여기 노란봉투법은 적용 안 되나요? 오늘 그 세 분 말씀을 듣고 네. 5.5 대 4.5 정도로 조금 더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막 출범한다고 하는데. 네.
너무 초치지는 않겠습니다. 아무튼 잘하기를 바랍니다. 근데 초를 쳐야 또 맛있는 초무침 이런 게. 근데 저는 박진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묻지 않기를 바랬거든요.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. 근데 이 정부가 이런 걸 좀 적절하게 거절했으면 했는데 굳이 이 자리를 받아가지고 정치가 묻는다는, 정치가 묻어버린 아티스트로 기억이 남을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이건 별로 이렇게 옳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. 정권이 부를 때 거절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정권의 부름 한번 받아보시죠. 근데 정권이 불렀을 때 거절하면 그건 또 아티스트의 강점, 그러니까 차별화가 더 많이 되는 거거든요.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건데. 근데 아쉬운 결정 같다. 이재명 대통령이 불렀는데 박진영이 거절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? 근데 워낙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경 쓰나 봐요. 하여튼 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좀 볼 문제인 것 같은데. 쟁하고 애들 나로